혹시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붓고 발목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저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전신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 인해 작은 불편부터 심하면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인의학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70대, 80대에도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레몬백서에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관 회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라디오처럼 켜두기만 해도 귀와 마음에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약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를 떠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액 속 지방과 나트륨 농도를 높입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 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줄어들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갑니다. 운동 부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기대어 있는 생활은 다리 쪽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끝까지 피를 올려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발목이 잘 붓고 혈액이 한 곳에 고이면서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또 다른 주범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조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긴장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흡연과 과음까지 겹치면 혈관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이처럼 혈관이 약해지는 원인은 한 번에 큰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쌓입니다. 그렇기에 늦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올바른 음식 선택과 생활 관리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오랫동안 천연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씹거나 다질 때 강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데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늘은 또 혈소판이 과도하게 엉겨붙어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있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더 많이 쌓이는데 이를 줄이면 혈관의 탄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알리신을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이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10에서 15초만 가볍게 데우거나 살짝 구워서 먹으면 매운맛이 줄고 위 부담도 덜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 두세 쪽 정도이며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환자분은 평생 마늘을 거의 드시지 않다가 70세 이후부터 꾸준히 섭취한 후 고혈압 약 복용량이 줄고 다리 부종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시니어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혈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의 푸른 등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는 플라크 형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혈전은 혈관을 갑자기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인데 오메가3는 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일본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처럼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지역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섭취 방법은 가능한 한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 조림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불필요한 포화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 2, 3회 한 번에 100g 정도를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생선 비린내가 부담된다면 레몬즙이나 생강을 곁들이면 맛과 향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드신 70대 환자분의 혈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발목 부종이 줄어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죠. 견과류는 작은 알 속에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는 천연 영양 캡슐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견과류 속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관벽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등푸른 생선이 주는 효능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를 고르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하거나 짭조름한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올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25에서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0%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견과류 섭취를 생활화한 환자분들이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손발 저림 증상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용유로 꼽힙니다. 그 비밀은 올리브유 속 풍부한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폴리페놀에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가공 과정이 최소화되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루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올리브유를 주된 기름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가열 온도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무리에 뿌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볶음 요리에 쓴다면 약한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진료 중에 버터와 식용유를 모두 올리브유로 바꾼 60대 남성 환자분이 6개월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함이 혈관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토마토는 붉은 빛깔 속에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혈관이 오랫동안 탄력 있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토마토는 또한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데 몸속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혈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칼륨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도 좋지만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요리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설탕을 넣어 조리하면 효과가 반감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토마토를 200지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토마토를 자주 드신 70대 여성 환자분이 예전보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가격 부담이 적고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하루 한두 개만 챙겨 먹어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재료일 뿐 그 재료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건강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이 둘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한쪽이 빠지면 나머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등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심장이 더 강하게 그러나 무리 없이 박동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의학적으로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단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숨이 너무 차는 활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자신이 더 편한 시간대를 정해 습관처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은 9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즉 피떡이 잘 생깁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즉 200ml 컵 기준 8에서 10잔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 오후와 저녁에도 골고루 나눠 마시면 혈액이 일정하게 부드럽게 흐릅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강하므로 물 섭취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의 적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부신 호르몬이 분비돼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매일 5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감상, 가드닝 같은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시간과 습관을 매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벽을 거칠게 만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술은 적당량은 혈액순환을 돕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혈압이 오르고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특히 폭음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술은 주 1, 2회 소량으로 제한하고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맥박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 수치를 올립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 전후에 숙면이 필요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해 뇌가 잘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도 좋습니다. 낮잠은 2-30분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 자면 밤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생활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 여부에 따라 혈관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식단만 조절하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1년 만에 혈압이 다시 오르고 혈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조정한 뒤에야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반대로 70대 후반에도 이 5가지를 철저히 지킨 분은 건강검진에서 50대 혈관 나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혈관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늘,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토마토 같은 식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탄력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 마음을 가라앉히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그리고 7시간 전후에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까지 더한다면 나이 들어 굳어져 가던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은 한번 크게 잃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쌓는 작은 습관이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대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어 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바로 그 마음이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한 원동력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당당해지고 마음이 당당해지면 표정과 걸음걸이, 말투까지 변합니다. 내 몸 백서는 그런 변화를 곁에서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전해드릴 것입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만 놓아도 건강 지식이 스며들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 몸 백서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내일의 여러분은 분명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